장동하는 딸의 약혼식장으로 향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손에는 10년 숙성시킨 간장병이 들려 있었다. 30년간 시장에서 전통장을 만들어 온 그의 자부심이었다. 굳은 살 박인 손가락 사이로 스며든 발효향은 이제 그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고급 한정식집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이 모여 있었다. 사돈 쪽 친척들은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동화는 자신의 낡은 정장 깃을 만지작거렸다. 딸 예린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약혼자 류기범과 함께 나타났다. 아빠가 직접 담근 간장이야. 우리 집 전통이거든. 동화는 조심스럽게 간장병을 예린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예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빠, 뭐 하는 거야? 예린이 차갑게 속삭였다. 여기서 그런 거 들고 다니지 마. 이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동화가 설명하려 했지만 예린은 간장병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퍽! 유리병이 산산조각 나며 진한 간장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다. 발효향이 홀 안에 퍼지자 하객들이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다. 내가 왜 이런 피를 물려받아야 해? 예린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다. 제발 창피 좀 그만 줘. 내 앞에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 사돈들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류기범은 말리려 하지도 않았다. 동화는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 담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린아, 이건 내 할아버지가. 발효 냄새 따위는 내 인생에 필요 없어. 예린의 마지막 말이 동화의 심장을 찔렀다. 3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집에 돌아온 동화는 마당 한 구석에 홀로 앉았다. 어머니가 심어주신 장독대가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다. 30년 전 아내 순자가 우리 딸이 이 맛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어라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동화는 창고를 정리하다 먼지 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순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것들이었다. 협동조합 출자증서와 함께 발효문화센터라고 적힌 스케치북이 나왔다. 안에 섬세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계획서였다. 전통 발효 음식으로 지역을 살리고 싶어. 당신의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내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다. 동아야, 우리 딸이 언젠가 알아줄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날 밤 동아는 장독대 앞에서 결심했다. 딸아, 내가 버린 그 냄새로 내가 세상을 뒤집어 주마. 이튿날부터 동아는 발효음식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책과 씨름하며 이론을 공부했다. 실기시험에서는 30년 경험이 빛을 발했다. 자격증을 딴 후 동아는 인근 요양원을 찾았다. 어르신들께 전통 발효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원장은 반가워했다. 첫 봉사날 동아가 직접 담근 된장찌개를 맛본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냄새구나. 우리 어머니 손맛이야.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동아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때 동아는 깨달았다. 발효는 썩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자신도 이제 새롭게 익어가고 있다. 개업 6개월째 되던 어느 아침, 동아는 뉴스를 보다가 얼어붙었다. 대형 건설사 KR그룹 회장 류기범, 수백억 규모 횡령 혐의로 구속이라는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어서 나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예린도 공범으로 지목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예린의 사진이 신문 일면에 실렸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화려했던 그녀의 커리어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SNS에는 예린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재벌가 며느리 행세하더니 결국 사기꾼이었네. 아버지가 장사꾼이라고 부끄러워하더니 정작 자기가 도둑이었잖아. 동아는 복잡한 심정으로 뉴스를 껐다. 분명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예린이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한 달 후 늦은 밤 숨쉬는 부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아가 나가보니 후드를 깊숙이 눌러 쓴 여자가 서 있었다. 후드를 벗은 순간 동아는 숨을 멈췄다. 예린이었다. 야윈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명품으로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옷차림이었다. 아빠. 예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기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갈 곳이 없어. 동아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봤다. 여기는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발효 냄새가 나는 곳인데 괜찮겠니? 아빠, 제발. 예린이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숨게 해줘. 동아는 냉정하게 물었다. 내 자존심은 어디 갔니? 약혼식 날 나를 모욕하던 그 당당함은? 예린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지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동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는 나를 부정했을 때 이미 내 딸이 아니었어. 아빠, 제발. 예린이 매달렸지만 동아는 등을 돌렸다. 숨쉬는 부엌은 진정으로 발효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내가 버린 것을 이제 와서 주워 담을 수는 없어. 예린은 한참을 울었다. 그러나 동아는 문을 닫고 들어갔다. 창문 너머로 예린이 절망에 빠져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예린의 체포 소식이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었다. 뉴스에서는 몰락한 재벌 며느리, 친정아버지에게도 외면받아라는 제목으로 어젯밤 일까지 보도했다. 동아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예린은 스스로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다. 발효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동아는 장독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언젠가 진정으로 익어갈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2년이 흘렀다. 숨쉬는 부엌은 이제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발효문화체험관, 전통음식연구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동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통식품명인 인증을 받았고 지역발전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다. 어느 봄날 KBS 다큐멘터리 팀이 촬영을 위해 찾아왔다. 발효로 마을을 살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동아는 차분하게 말했다. 발효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으로 생명을 키우는 철학이에요. 썩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더 깊은 맛으로 익어가고 있거든요. 인터뷰 도중 PD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따님과 관련된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동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내 인생을 모욕한 사람도 있었지만 발효는 끝내 사람을 살립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지혜로 발효되는 법이죠. 그 순간 화면 한편에 작은 자막이 흘렀다. 장혜린 34횡령 혐의 징역 3년 확정 판결. 방송이 나간 후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본 NHK에서는 전통 발효 문화로 지역 재생을 이룬 한국의 장인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영했다. 동아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대학교, 기업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실패와 좌절을 성공의 밑거름으로 발효시키는 법이라는 그의 강연은 항상 만석이었다. 어느 날 저녁
동아는 장독대 앞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다. 예린의 글씨였다. 아빠,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TV에서 아빠 인터뷰를 봤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너무 부끄러웠고요. 저는 아직 발효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동아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답장을 쓸지 고민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3년째 되던 해, 숨쉬는 부엌근 프랜차이즈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전주, 안동, 순천 등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들에서 동아의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농촌 마을에서도 발효 체험 관광이 새로운 수익원이 되었다. 동아는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일어나 장독대를 돌봤다. 30년 전 아내 순자가 심어준 장독들은 이제 정말 숨을 쉬고 있었다. 그 향기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동아를 발효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한때 딸에게 모욕받았던 그 냄새는 이제 존경과 부러움의 상징이 되었다.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저녁 늦게 혼자 남은 식당에서 동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순자야, 우리 딸도 언젠가는 제대로 발효될 거야. 지금은 썩어가는 것 같지만 발효는 결국 시간의 예술이거든. 발효향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그것은 복수의 향기이자 살아남은 자의 훈장이었다.